뇌 이상 질환으로 한때 정신분열병이라 불리던 조현병. 한 안도가 나를 괴롭혀. 의에 몇 번 어문제 오고 갖고. 100명 중에 1명이 걸릴 수 있는 병.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명에 50만 명. 요 세대에 안 왔어도 할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에 안 온다는 보장 없어요. 다 와요. 저의 그 자랑스러웠던 아이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환자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 같이 병원 동행해서 진료받게 하고 또 치료비 지원을 받으셔야 될 분이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 일은 아까 하고 왔어요. 2시경이었거든요. 조율이 필요한 마음의 병, 조현병. 우리는 이 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 학생들을 위협한 조현병 조현병 환자의 범죄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조현병 환자가 모두 강력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낮에 초등학교 조현병은 과연 어떤 병일까요? 조현병은 이제 환청이 주로 많고요.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듣는 거죠. 뭐 자기를 욕하는 소리라든지 또는 명령하는 소리.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 실제는 안 그런데 자기 혼자만 믿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피해망상 비슷하게. 뭐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정상이라고 이제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별로 대인관계가 없고 말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는 심리적 질환으로 보는 견해가 컸지만 현재는 뇌 생화학적 이상 때문에 발병하는 걸로 알려진 조현병. 조기에 발견하면 꾸준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현병은 대부분은 다 10대, 20대 때 생기게 되고 또 시작이 되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보통은 뭐 몇 개월 앓다가 또 충분히 회복되고 재발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질환하면 아직도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평생 유병률이 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100명 중에 1명은 한평생 중에 조현병을 한번 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명에 50만 명.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세대에 요 세대에 안 왔어도 자기 할아버지 세대, 앞으로 손자 세대에 안 온다는 보장 없어요. 다 와요. 누구나 그냥 잠재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진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이제 저는 제 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픈 거고. 그런데 왜 유독 최근에 조현병 흉악 범죄가 많아졌다고 느끼는 걸까요?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뭐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으니 그러면 뭐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확률적으로 좀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 누군가가 그 병을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분별이 안 되는 게 좀 약간 무섭다고 좀 느껴졌어요. 지금 사건, 사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약을 중단한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수술처럼 딱 수술해가지고 그냥 좋아져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혈압이 조절되는 것처럼. 그러나 대검찰청의 자료를 보면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강력 범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그 사고만 보고 아, 조현병은 위험한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오히려 뭐 별로 일반인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혼자 지내고 싶어하고 위험하지가 않죠. 오히려 대부분은. 대인 접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병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가지도록 그런 게 치료 목표거든요. 하지만 최근의 사건 때문에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조차 사람들의 편견이 두려워 숨어버리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데요. 정신병, 정신과 이런 거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시신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다고 해도 웬만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 관련된 병이 생기면은 병원을 가야 한다? 혹은 뭐 상담소를 찾아가야 한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위 말하는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가지고 전부 다 쉬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숨겨가지고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조심조심 하니까 이게 드러내놓고 막 치료를 받고 이런 게 조금 좀 한계가 있죠. 제가 가족협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자식이 왔을 때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왔다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5년 걸려.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왜 조현병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한 5년 걸려. 근데 5년이면 만성으로 접어들어.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그다음부터는 고치기가 어려워. 유지시키는 치료야. 조현병은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만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중간에 치료를 중단해버리면 재발이 계속되고 만성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와 사회적 관심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원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공포와 거부감도 문제입니다. 미쳤다는 이유로 끌려가 오랜 시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수용돼 있어야 하기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느끼기에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막 강제 수용이 돼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80년대 후반. 와, 그거를 보고 제가 야, 이거는 정신병이 낫는 병이 아니고 이렇게 갖다가 우리 조현병 환자들을 가둬놓는구나. 후차적 폐를 입어가지고 아이가 병원에서 망가진 부분도 진짜 많아요. 너희들 환자들이 왜 우리 정상인들의 말을 안 들어? 감히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그 뉘앙스는 감히의 100배의 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는 통제되는 사회죠. 자율이 없어요. 통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 어지러기 약해지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들이 너무 오랜 기간 병원에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215일, OECD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높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내가 없던 날들,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 가족들이 보고 싶었어요. 제 편은 없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21년간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 환자의 장기 강제 입원과 그에 따른 인권 문제가 이슈가 돼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강제 입원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원 기간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지금 기준이 자타의 위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타의 위험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은 병이 더 심해지고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거든요. 빨리 치료해야 뇌 손상이 적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하는 치료, 이 기준이죠.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서 원래 정상 생활하도록 그게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이 개정됐어도 정신건강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부 예산과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 정신질환 의료비를 다 합하면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에서 사용하는 의료비보다 더 큰 의료비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고혈압, 당뇨에 투자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나 여러 연구라든가 제도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이 정신건강 쪽에 배정이 지금 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필요한 이제 재정도 재정이지만 빠르게 자기 본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2달 전부터 약을 끊었다. 조현병 환자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혹한 방화 살인으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 3년간 병원에 가지 않아 피해망상이 커져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멈췄는데 왜 멈췄어요? 멈춘 자체도 그렇고 자신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왜 치료를 그만두게 됐어요? 치료를 왜 그만두게 됐어요?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2012년 보건복지부 국가정신보건 시범사업에 선정돼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통합 정신건강 모델을 구축한 걸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진료라도 좀 배웠어요? 지금 상담 의뢰되신 분 내일 같이 병원 외래 가려고 이제 연락 드렸어요. 상담 의뢰가 들어오신 분이에요? 네, 그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의뢰되신 분이고요. 외래 치료가 좀 필요하신 분이어가지고 같이 병원 동행해서 진료 받게 하고 또 치료비 지원을 받으셔야 될 분이어가지고 관련 서류랑 받아 올려고. 센터에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집으로 찾아가 꾸준히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향희 간호사가 방문할 곳도 조현병 환자가 사는 곳입니다. 조현병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시고 과거에 13년 이상 정신과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오늘 일정 접고 김 간호사가 관리하는 회원은 약 70명.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회원은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며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기다렸어. 그러셨구나. 지금 알로에랑 막 키우고.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와 살뜰히 안부를 묻고 편안한 분위기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라고. 요즘 어때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약도 잘 먹고 김병현 선생님 덕분에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진짜로? 조현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끊지 않고 철저하게 복용하는 것. 방심했다간 언제 증상이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약도 잘하고 계시니까. 요즘 환청은 어때요?
한참 안 된다. 전혀 안 되고 너무 잘 관리하시네.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막 이렇게 길이 꺼져버리고 막 꺼져볼 것 같고 요새도 그래. 요새도 차가 막 괴롭히고. 차가 어떻게 괴롭혀? 차 남바가 나를 괴롭혀. 차 남바 어떻게 괴롭혀요? 뭐 만약에 벌에 몇 번 그러면 아버지를 욕한 것 같고.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아. 어에 몇 번 그러면 어머니를 욕한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갔다가 서고 차를 남바를 가만히 보고 섰어요. 그러면?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 그러면? 그냥 와버려 그냥. 그냥 와버려? 차에다 어떻게 하고 싶거나 이러진 않고? 다행이다. 하고 싶어도 하면 잡혀가는데. 하면 잡혀가니까. 항상 있어요. 센터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에 환자들도 자신의 병을 다스리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하면 좀 많이 두려워하고 네, 뭐 불치병이다, 뭐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약을 잘 복용하시면 일상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 없고 약을 잘 먹어야 되니까. 네, 일도 하시잖아요. 가서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일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소일거리 하시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약물 걸리면 잘하면 되죠. 앉아서 하는 운동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서로 풀고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7년. 3년 전 혼자 사는 이 환자에게 닥친 위급 상황에서 누구보다 빨리 이곳을 찾아온 건 가족도 이웃도 아닌 김향희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목소리가 이제 좀 이상해서 집으로 급하게 왔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증상이 의식도 좀 이렇게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좀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동생분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이제 119해서 병원으로 보내주면 동생이 그 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셨으면 나는 하셨으면 그대로 죽었지 나는. 그날 병원에서도 준비해라고 못 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살아가게 됐다는 게. 꾸준히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코막스 드시면 해야지. 이런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총 243개. 전국적으로 편차가 크고 이마저도 없는 지자체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주의 경우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좋은 여건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나 오늘 의뢰가 아니죠. 심리랑 추정으로 보건소 계장님 안내로 의뢰되셨고요. 김민주 선생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대상자분 1월 집주인분께서 의뢰 문의를 하셨는데요. 금주 일요일에는 새벽에 물 틀어놓는 소리가 계속 나서 올라갔더니 지하에 뭐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벽과 하수구에서 벌레가 나오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을 본 적도 없는데 공무원 위원점을 보러 간다고 했고 휴대폰도 없어서 남자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는데 결혼을 한다고 한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환자 상담과 응급대처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이 중에는 뉴스에 나올 법한 위험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복도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모습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나와서 좀 쳐다보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현장이었습니다. 아파트 본인 집 난간에서 남편이 그 앞에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셨거나 남편이 그냥 해버려라 이런 말에 더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임신 5개월째인데 본인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걸 좀 피웠나요? 연탄에 불을 붙였는데 이게 불이 붙여질 때쯤 남편이 발견을 해서 창문 문을 뜯고 아내를 끌고 나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사실은 저 같은 약 처방할 거거든요. 이미 5개월 지나고 하면. 네. 근데 아무튼 치료가 잘 이어지도록 계속 거짓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광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지역의 자살 시도자가 크게 감소하고 상담을 통해 실제 치료로 연결된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는 있겠죠. 교통사고도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재정과 제도를 가지고 관리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건들은 이제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를 환자, 당사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모형을 지금 광주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전광역시에 있는 예쁜 주택. 정신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그룹홈입니다. 우리 꼭대기 구미.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니야, 좀 동네 아는 분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연락 왔어요. 아, 또 일하고 오신 거 아니죠? 일은 아까 하고 왔어요. 2시경이었거든요. 지금은 원래는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 3개월 동안 회사 사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4시간만 하고 우울증을 앓다가 이곳에 온 뒤 요리 솜씨가 좋아 그룹홈에서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혜정 씨. 오늘은 저녁 식사로 함께 먹을 감자국을 끓일 거라는데요. 양이 무척 많네요. 몇 인분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 거의 이제 아침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먹고 아침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한 18인분 정도. 조현병 환자인 영우 씨는 이번 달에 임대주택을 얻어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기 방상이나 환청이나 그런 거 지금도 조금 지금은 없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약을 약 꾸준히 드시면 그럼요. 약은 꾸준히 먹어야죠. 꾸준히 먹으면 여기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병원 있었고요. 이렇게 다른 시설도 있었어요. 병원이나 다른 시설과는 달리 자신이 살던 가정집과 같은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는 이곳 회원들. 다른 사람이 볼 때 깨끗하고 그러니까 표가 안 나.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해주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한 전국에 300개 정도 되는데 어차피 한 1000개 이상 만들어도 예산은 덜 들어요. 제가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정책 전환만 하면 얼마든지 이 친구들이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있어. 이미 선진국은 다 돼 있어요. 우리도 몰라서 앉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당사자들, 조현병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해준다면 진짜 더 바랄 이유가 없겠어요. 환자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을 깨고 혐오가 아닌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친향민들 마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하고 싶죠. 한 번이라도. 그만큼 치료를 잘 받는 조현병 환자들은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 있어도 우리가 잘 알아채기 어렵다, 잘 지내신다. 근데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 재발이 되면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그런 위험스러운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